자, 이번 시간에는 물권적 청구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효력의 두 번째 주제요. 물권적 청구권. 주로 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내 물권을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침범했을 때 논의가 되는 거야. 자, 예컨대 이렇게 갑의 토지를 A가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침범을 했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살고 있게 되면 갑 입장에서는 자기 땅의 소유권을, 내 지배권을 무단으로 침범한 A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죠. 이 방해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방해자에 대하여 내 물권을, 내 물권 지배 상태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갑이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얘기한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 몇 조가? 213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반환해라. 누가?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소유자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뭐 해달라고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3조. 기간은요?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 없어요. 10년, 100년 지나도 할 수 있어요. 내 땅이야. 내 땅 가져오라고. 이게 반환 청구다. 단위 점유자에게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얘가 이 땅을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사면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 생기죠.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임대를 얻었다. 임대를 얻어도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 있죠. 그럼 얘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소유자는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소반청이라고 그래요. 소반청. 줄여서. 소반청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뭘로? 소유권에 기해서.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가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요.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로?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입법자는 이 지상권을 누가 침범했다. A가. 이 지상권을 A가 침범했다 그러면 213조를 여기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그래서 뭐에 기해서? 지상권에 기해서 반환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14조도 준용을 해요. 방해 제거요. 방해를 뭐 해달라? 제거하고 뭐까지요? 예방 청구. 제거 청구에다 예방 청구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몇 조? 214조도 여기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근데 만약에 얘가 지상권이 아니라 전세권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 전세권에도 213조도 준용하고 214조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념할 거는 이 물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소유권자면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도요? 점유권도 있어요. 점유권으로도 달라고 할 수 있어. 야, 나 이 땅 점유자야. 점유자니까 방해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으로도 돼요. 또 지상권자도 지상권만 있나요? 점유도 하나요? 점유도 하죠. 지상권자는 지상권뿐만 아니라 뭘로? 점유권으로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전세권도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몇 조를요? 213조도 준용을 하고 214조도 뭐 하고 있어요?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이 두 가지를 다 준용을 합니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세권, 지상권에다 끌어다 쓰고 전세권에도 213조, 14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입법자는 지역권 있죠. 지역권을 침범하면 뭐에 기해서?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근데 지역권은 땅을 이용하는 거죠. 땅을 길로 이용을 하는 거지 점유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213조가 여기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에는 뭐가 준용되지 않는다?
213조는 준용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우회하고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누가 침범했다 그러면 지역권자는 213조가 준용 안 되니까 뭐예요? 지역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 이거죠. 지역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반환 청구.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면 안 돼? 안 돼. 왜요? 법에 규정이 없어.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 시험에 빈출 타켓. 그럼 이 지역권 침범하면 214조 이건 준용을 해요. 제거하고 예방 청구는 인정이 돼요. 왜? 이걸 준용을 하니까 끌어다 쓰니까. 근데 213조는 준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더라. 단골 우리 시험 단골. 마찬가지로요. 저당권도 동일한 원리에 동일한. 저당권을 누가 침범했다. 그러면 저당권에 기한 213조는 준용을 안 해요. 똑같아요.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건 되는데 단 몇 조를 준용을 안 해? 213조를 얘도 준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도요. 저당권자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왜요? 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애초부터 뭐를 안 해요? 점유권이 없는 애들이죠. 점유를 안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공의 양자 공의 별표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 게 민법에 딱 두 개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이다. 지역권을 침범했다. 저당권을 침범했다. 이럴 때는 얘네들은 가서 뭐예요? 반환하라. 나한테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갑의 땅을 을이라고 하는 국민은행이 저당을 잡았어요. 융자 10억을 해주고 이 땅에다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 가지고 있죠. 그런데 A라는 놈이 여기를 침범했다. 이 땅을 침범해서 얘가 쓰고 있어 이만큼을. 이때 은행이 얘한테 땅 나한테 가져오라고. 땅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저당권은 이 땅을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은행은 반환 청구를 A한테 가서 땅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단 뭐는 있어요? 제거하고 예방 청구는 할 수 있다. 방해 제거나 예방은 되는데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는 된다 이거죠. 뭐만 안 돼요? 반환 청구만 안 된다. 요거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출제 포인트. 이거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또 하나 유념할 게 있어요. 유치권도요. 유치권을 침범했다. 뭘 침범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아예 규정이 없다. 이건 아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있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 타켓이 되는 거예요. 지역권 저당권은 213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유치권에는 아예 규정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점유권으로 해요. 점유권으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법에 규정이 없어서 반환 청구가 안 되고 대신에 뭐가 되느냐? 점유권으로.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공사비 받아내려면 건물 점유하죠. 그 점유권으로 가져와라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얘기해서 점유권에 기해 반환 청구는 되지만 뭐는 안 돼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허용되지 않더라.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타켓.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 전체를요. 여기가 일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여기가 일부죠. 두 번째 2부, 지상권하고 전세권 여기가 2부. 그 다음 3부가 여기입니다. 3부. 이 3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에 기한 거, 그 다음에 유치권에 기한 거. 여기 세 개에 유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다 하나 써두실 거는 그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명문으로요.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어요. 몇 조에? 213조, 214조.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의 출발은 소유권에 있는 213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 적어두실 거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소유권을 침범했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소반청 인정되죠. 소반청.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교재 272페이지에 있어요. 272페이지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반청에 대해서 법의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점유권을 내가 이 땅에 대한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점유권을 이놈이 침범했죠. 그럼 뭘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전반청, 점유물 반환 청구죠.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236페이지에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하고 연동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완전한 끝내기가 되십니다. 그래,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 부분 지금 나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 169페이지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것까지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272쪽에 있는 소반청과 236페이지는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권까지 정리가 딱 돼야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다. 옆에 페이지를 같이 넣어두시고 통합 정리를 하셔야 끝내기가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논의의 핵심이 3번에 있다. 3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빠져있는 거, 우리 책에 빠져있는 판례가, 최근 판례가 계속 누락이 돼 있어서 그 내용 제가 추가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가루 이번에 종류 볼까요? 자, 213조. 내 소유권을 누가 점유를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죠. 근데 단 점유자가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죠. 점유자한테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요. 무슨 권리? 점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리요? 점유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교재 272페이지로 뒤로 가서 한번 확인 점검하실게요. 272페이지 뒤로 갑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213조 별표. 소유자는 그 수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동그라미야. 점유한 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유한 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다 돼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돼요. 점유한 자니까. 단 보조자는 안 되죠. 보조자. 왜?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예요? 점유할 권리예요. 점유할 권리에 별 두 개요. 이 점유할 권리는 뭐예요?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이다. 본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213조의 취지. 자,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소유자가 점유한 놈한테. 소유자가 이 땅 점유한 놈한테 달라고, 이 땅 가져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점유자가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까지 두 개를 다 한 방에 정리하실 것. 그래서 우리 책 1번 종류,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213조하고 요거 두 개를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기간 제한 없어요. 뭐 제한 없이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이 소유자는 이 땅 점유한 놈한테 가져오라고요.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 왜? 내 땅이니까. 내 소유권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거야. 기간 제한 없이 내가 방해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점유자가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야. 이게 본권이다. 본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땅을 매매로 샀다. 땅을 A가 매매로 샀다. 그럼 뭐가 생겨? 점유할 권리 생기죠? 매매로 사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탁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위에 소반청이라는 걸 써두시고 여기까지 적어두셔야 완벽하게 정리.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 여기 볼게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이 땅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방해를 어떻게 해요?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나아가서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뭐까지요? 예방 청구도 할 수 있다. 예방 청구. 제거 그리고 뭐까지요? 예방 청구까지가 214조에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방해 제거 청구권 동그라미 2번에다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방해 제거 청구는 언제 하는 거냐라고요. 언제 하는 거냐? 자, 거기다 적어두실게요. 방해 원인의 제거다. 방해 원인의 제거. 방해 원인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고, 결과 제거, 방해 결과 제거는 손배 청구의 영역이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원인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 제거. 원인 제거가 내용인 거지 뭐가 아니라고요? 결과 제거는, 결과의 제거는 뭐예요? 이거는 손배 청구다. 손배 청구. 방해 결과를 치우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다. 손배 청구다. 손배 청구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결론입니다. 판례 결론. 그래
우리 지난해 시에도 29회 시험에도 이게 딱 들어왔어. 정면으로.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결과 제거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지 방해 제거 청구의 본질은 뭐예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인을. 여기 볼까요? 갑의 땅을 누가? A라는 놈이 무단으로 건물을 쳐서 살고 있죠. 그럼 이 땅을 침범한 놈은 A죠. 그럼 이 침범한 거를 원인을 제거하려면 방해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쓸어버려야죠. 건물 철거 청구가 바로 이거예요. 방해 원인 제거가 바로 건물 철거 청구죠.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결과 제거가 아니다.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 청구 영역으로 방향이 바뀐다. 그래 꼭 기억하실 단어는 이 단어다. 방해 제거 청구의 본질은 결과 제거다 원인 제거다.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라고 하면 틀렸다 이거죠. 거기다 적어두실 단어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에다 이 단어를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29회 기출문제예요. 다음 3번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에 예방 청구에 거기다 별표하실게요. 예방 청구. 여기는 많이 내용이 빠져서 적을 게 많습니다. 제가 쓴 EBS 교재에는 내용이 판례가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한 페이지가 넘거든요. 3번만. 우리 책의 내용이 누락이 돼서 거기 추가로 적습니다. 좁아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하니까. 자, 거기다가 자, 이 방해 예방 청구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A 땅. 여기 B 땅. 여기까지가 A 땅입니다. 여기 500평. B 땅 여기 또 300평. 근데 B라는 땅 주인이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땅을 이렇게 위로 쌓아 올려가지고 땅을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수평이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절토를 해가지고 경사면이 생긴 거지. 왜?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그럼 이렇게 절토가 돼버리면 A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붕괴될 염려가 생기죠. 이게 붕괴 우려가 있죠. 붕괴 우려. 절토를 해서 경사가 심하면 이게 붕괴될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염려가. 절도가 아니라 절토입니다. 절토. 땅을 자른 거 절토. 그럼 붕괴 우려가 있죠. 붕괴 우려. 붕괴 염려가. 그래 갑이 A가 조마조마한 거죠. 아니 이게 붕괴되면 내가 사는 집이 플라가 이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A가 B한테 가서 따지게 된 거예요. 내 소유권이 방해된 건가요? A의 소유권이 얘가 절토를 해서 땅을 이렇게 높게 절토를 해가지고 방해된 거예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방해될 뭐가? 염려가 있는 거죠. 염려가. 그때 A가 B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A가 B한테 할 수 있는 거. A가 B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방조치 좀 해줘. 무너지지 않게. 예방조치 좀 해달라고. 축대를 싸든가 축대를 견고하게 싸든가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저 강원도 쪽에 산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아주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막 쏟아지는 이런 각도가 생기죠. 이럴 때 보면 거기 망이 쳐져 있고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방조치입니다. 예방조치. 야 무너질 것 같잖아 여기.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이게 무너질 것 같아. 내 조바심 생겨서 못 살겠어. 그래서 A가 뭐 하라고요? B한테? 예방조치를 청구하는 거예요. 예방조치. 축대 고여달라고 축대를 견고하게 싸달라. 예방조치. 또는 뭐 해달라고요? 또는이니까 뭐야?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 해달라?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뭐를요? 담보를 청구하는 거. 담보. 손해배상 아니에요. 왜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붕괴된 게 아니잖아요. 붕괴됐다면 이건 손해배상이죠. 붕괴돼가지고 여기 무너지고 자동차 무너지고 이런 뭐예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붕괴될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만 있는 상황이니까 염려다. 염려라는 거는 붕괴되기 전이다. 붕괴 전이죠. 붕괴 전. 야 붕괴되기 전이잖아.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에 뭐를 담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따른 담보. 무너졌을 때 담보를 네가 달라라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하고? 예방조치 또는입니다. 또는
손해배상에 뭐를 해달라? 담보를 달라라고 둘 중에 하나를 걸 수 있어요. 또는입니다. 시험은 이걸 뭐라고요? 함께라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첫 번째. 함께 한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 1번. 함께가 아니라 또는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 예방조치 해달라 아니면 손해배상에 따른 담보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거죠. 이게 1번입니다. 근데 말이죠. A는 B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예방조치 해줘. 안 되게 축대를 견고하게 쏴줘. 그랬더니 B가 뭐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안전하구만. 내가 볼 때는 안전한데 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 그래 B가 안 해준 거죠. 축대 조치를 안 해. 축대를 안 쏴준 거죠. 견고하게. 그랬더니 A가 뭐라고요? 내가 볼 때는 불안하구만. 그래서 A가 네가 안 해? 네가 안 하면 이걸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뭐 해달라고요? 돈 달라고 그런 거죠. 내가 할 테니까 돈 달라고 얘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야. 이래서 문제가 된 사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방해 예방 청구라는 거는 본질이요. 붕괴된 거예요. 붕괴되기 전이에요. 붕괴되기 전의 상황이란 말이죠. 붕괴되기 전에 예방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예방 조치를. 그때 A가 B한테 네가 조치 안 해주면 네가 안 해주면 내가 할게. 내가 여기다 축대공사를 할게. 견고하게. 그러면 뭐가 들어가? 돈 들어가죠. 돈을 네가 달라고요. 얘가 얘한테 돈을 요구한 거야. 돈 내면 내가 공사할게. 내가. 그러면 A가 B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뭐예요? 예방비용이죠. 예방비용을 청구를 지금 들어간 거죠. 비용, 예방비용. 이게 허용되겠냐 이거죠. 예방비용 청구가. 붕괴된 거예요? 붕괴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붕괴되기 전인데 얘한테 비용 달라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판례는 허용 안 된다.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죠. 없다. 이게 작년 29회 정답이었고요. 제가 쓴 책에 정확하게 판례로 딱 꽂혀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붕괴 전이잖아. 붕괴 전. 붕괴됐다면 되죠. 됐다면. 근데 이건 붕괴 전이니까 비용 청구는 들어갈 수 없더라. 예방 조치는 해도 예방 비용 달라고 따지지 마. 비용 달라고는 따지지 마. 왜 비용 달라고 따지지 마? 붕괴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예방 조치라는 거는 붕괴될 뭐가 있을 때, 염려 있을 때 아니고 염려가 있을 때 얘가 얘한테 예방조치 따지는 거죠. 축대 해달라고 축대. 왜? 염려 있잖아. 그랬더니 B는 뭐라고 그래? 봐라. 내가 볼 때는 단단하구만. 그랬더니 A는 뭐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붕괴될 염려 있구만. 이제 잣대가 이제 애매해져. 얘한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안심인데 얘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붕괴될 염려라는 거. 그죠? 이 예방조치라는 게 그러면 예방조치라는 게 어떤 전제하에 작동이 돼야 되느냐. 어떤 전제하에.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전제조건. 그거를 적어볼게요. 그거를. 자, 이 판례 내용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9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예방비용 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례. 2014다. 우리 대법원 판례 번호 2014다. 52612입니다. 52612. 대법원 판례죠. 이 결론입니다. 예방비용 청구는 붕괴 전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예방조치는 할 수 있다. 다음, 그 예방조치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뭐냐? 예방조치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붕괴될 뭐가 있어야 돼? 염려가 있죠. 염려라는 게 얘 입장 다르고 얘 입장 서로 다르잖아요. 이 잣대가 애매해요. 잣대가. 얘한테 물어보면 아직 멀었다고 그러죠. 이게 왜 붕괴되냐고. 얘는요. 내 눈에는 붕괴될 염려 있잖아. 이 잣대가 지금 너무 모호하니까 그 전제 조건을 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죠. 가치. 미리입니다. 사전에. 붕괴되기 전에 사전이죠. 사전에 보호받을 만한 가치죠.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뭐가 있을 때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인정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뭐가 있을 때요? 상당한 개연성.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 이게 미리 인정될 때만 예방조치를 얘가 요구할 수 있다. 얘가 얘한테 가서. 언제?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뭐가 있을 때요? 상당한 개연성이야. 이 상당한 개연성을 뭘로요?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고 네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뭘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이 돼야 예방조치. 이 예방조치를 얘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더라. 그게 아니고요. 관념적인 개연성. 무슨 개연성? 관념적인 개연성. 이걸로는 예방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법원은. 따라서 여기서 개연성이라는 거는 관념적으로 붕괴될 염려 있어. 이걸로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관념적으로 붕괴될 염려 있는 것 같잖아. 이걸로는 청구 들어가면 안 되고 뭘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돼. 상당한 개연성. 이 상태로 두면 붕괴될 것 같다는 무슨 가능성?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수용돼야만 예방 청구가 인정되더라. 요 두 단어 기억하실게요. 무슨 개연성? 상당한 개연성이 뭘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을 때만 이게 인정되지. 막연하고 관념적인 개연성, 이거 가지고는 예방 청구를 우리 법원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왜냐, 이게 관념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치고 들어가. 그래도 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걸 끌어들였고, 거기에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자, 이것도 작년 29회 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판례 번호 적어둘게요. 94다. 대판 94다요. 94다. 50533입니다. 이 판례 내용이고요. 예방 청구에서 요 단어하고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래서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개를 우리는 살펴보셨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관련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171페이지. 관련 판례 1번, 2번 있죠. 그 내용 소개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그래서 우리가 세트 메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세트냐? 3종 세트다. 3종 세트. 왜 3종 세트가 되냐면 첫 번째는 반환 청구, 두 번째는 재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개를 묶으니까 3종 세트가 돼서 세트 메뉴다.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 이 세 개를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명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213조가, 이거는 214조가 규정을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 한꺼번에 싹 세트로 먹어야 돼, 세트로. 그래야 편해져요. 자, 이때 171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의 관련 판례 몇 개를 보도록 합니다. 그 관련 판례 윗부분에 여백에다가 이걸 하나 넣어두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하는 거야. 주체 누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방해자에게. 현재 방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방해자에게.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자죠. 과거의 방해자가 아니라 현재 방해자. 현재 뭐하는 놈? 방해자. 점유자에게 한다. 현재 점유자. 이때 점유자라고 돼 있죠. 소유자는 여기서 물권자는 213조에 소유자라고 돼 있죠. 이때 소유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면 전세권자도 되죠. 지상권이면 지상권자도 되는 거예요. 소유자와 누구 돼요? 제한물권자 다 돼요. 제한물권자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권자가 하는 겁니다. 물권자인 소유자나 제한물권자가 누구한테 방해하는 놈. 현재 방해하는 놈. 현재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나
방해 예방 청구를 하는 권리.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엑기스다, 엑기스. 이때 점유자에는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직접 점유자한테 해도 되고 누구도요? 간접 점유자 다 되더라.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얘도 점유자니까. 니은 보조자요.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죠. 그래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더라. 그 다음 과거에 점유한 놈. 언제 점유한 놈? 과거의 점유자는 과거에 점유한 놈은 현재 점유자가 아니죠. 현재 점유해야 되는데 얘는 과거 점유자.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더라. 그리고 중요한 맥이요. 중요한 맥이. 이 점유자가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 매매로 샀다 얘가. 저 땅을 매매로 사면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 생기죠. 그러면 얘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를, 소유물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이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다. 니은, 디귿, 니을이다. 특히 니을이요. 니을에 별표하실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왔던 거죠. 자, 이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엑기스. 요거는 그래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구조. 이 구조를 딱 틀로 가지고 계세요. 틀로.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누구든지 득점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은 사례를 조금 돌려가지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응용해서 출제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사례 1번. 사례 1번이 이거죠. 갑의 땅을 을이 어떻게 했을 때요? 갑의 땅에 A가 무단으로 침범을 해서 건물을 세웠을 때. 얘가 무단 침범했을 때다. 이 자식이 무단 침범에다 건물 짓고 여기 살고 있어. 그럼 땅 주인이 A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사례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땅 주인 갑은 A한테 땅을 침범했으니까 뭐 달라고 그래? 땅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땅 반환해라. 땅을 뭐 해달라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 그 다음 건물 어떻게 해? 건물 철거 청구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A한테 여기서 퇴거하라고. 여기서 나가라고요. 이 건물에도 너 나가. 나가라고는 할 수 없더라. 퇴거 청구는 안 된다. 여기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왜냐? 얘가 주인인데 얘 주인인데 주인 보고 얘가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A가 세입자에게 계약 끝났으니까 비워달라고 하는 게 퇴거 청구다. 따라서 갑은 A에게 퇴거 청구는 못 들어가요. 이 주인한테 얘가 퇴거 청구할 수 없어. 왜요? 얘가 주인이잖아. 이게 사례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사례 2번. 사례 1번은 퇴거 청구 여부야. 퇴거 청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사례 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171페이지요. 171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 큰 2번에 쌍괄호 1번. 큰 2번에 쌍괄호 1번에다가 저는 이렇게 사례 1번이라고 적었어요. 사례 1번. 볼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은 건물 철거, 그 다음에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을 뿐. 철거나 인도 청구 되죠? 건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건물에서 뭐 하라고요? 퇴거 청구요. 퇴거 청구는 걸 수가 없다 별표. 이게 사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한테는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A가 이 주인이 2층짜리 빌라를 줘가지고 이렇게 2층짜리 빌라를 줘가지고 B에게 세를 놓았다. 여긴 주인, 여기는 세입자. 세입자가 세 달고 있는 거죠. 세를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땅 소유권의 지배 상태를 회복하려면 누구한테요? 건물 주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야죠? 건물 때려 부수라고 그래야죠. 이거 부수라고 철거 청구되죠. 철거는 되는데 얘한테 뭐가 안 돼요? 퇴거는 안 돼. 근데 말이죠. 이게 철거가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자연인 나가게 됐지. 철거됐어? 그러면 얘 나가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철거를 진행하려면 여기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지. 얘를 내보내야만 이게 철거 작업이 되죠. 철거 작업이. 그래서 땅 주인은 저 세입자에게 뭐 해달라고요? 나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즉 퇴거 청구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갑이 누구? 토지 소유자가. 여기도 토지 소유자, 여기도 토지 소유자. 누구한테요? 세입자 B에게. 건물의 소유자여 점유자여. 건물의 점유자입니다. 세입자에게. 얘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 갖추고 있다.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나 대항력 갖췄거든. 근데 이 세입자한테 이 주인 입장에서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부시려면 야 이거 철거가 돼야죠. 그래야 내 땅 지배력을 내가 회복하는데 철거를 하려면 이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 내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퇴거 청구죠. 퇴거 청구. 퇴거 청구가 되냐 이거지. 퇴거 청구. 너 나가라고 임마.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뭐라고요? 퇴거하라고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여기선 퇴거 청구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그래 여기가 시험에 중요한 타켓이야. 1번하고 1번이. 사례 1번 사례 2번의 차이. 1번은 뭐야? 주인한테는 퇴거 청구 안 돼. 왜? 얘가 주인이잖아. 근데 얘는 주인이 아니라 누구? 세입자죠.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해서 살고 있죠. 점유자가 새 살고 있죠. 점유자로서. 이때는 왜 되느냐? 내보내야지. 얘를 내보내야지 철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거 청구가 먹힌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지만 이 세입자한테는 퇴거 청구가 인정이 된다. 이게 허용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맥락. 이 부분은 19회 시험에도 나왔고요. 28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여기도 28회 시험에 또 나왔어요. 19회 시험에도 나왔고 똑같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세입자가 뭐를 갖추고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는데 나 대항력이다. 대항력이라는 건 뭐예요? 제3자에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나 대항력이 있는데 내가 왜 쫓겨나야 돼? 계약기간도 아직 2년이나 남았구만. 내가 왜 나가야 돼? 대항력 갖췄는데. 그래서 싸움이 된 거죠. 누구하고? 땅 주인하고 누구하고? 세입자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얘는 뭐라고요? 나가라고. 세입자는 못 나간다고. 왜? 대항력 있으니까. 누구 주장이 맞느냐 이 문제. 자, 이때 우리 대법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대항력이라는 본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 강사들한테 없어서 수험생들이 이걸 생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생으로 암기. 대항력을 갖췄는데 내가 왜 나가야 돼? 라고 얘가 항변했을 때 땅 주인이 이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봐라. 이 대항력이라는 건 말이야. 건물의 새 주인한테 대항력이 먹히는 거야. 건물 새로 산 사람한테. 그게 대항력의 본질이야. 따라서 네 대항력은 세입자 네가 전입신고에서 대항력 갖춘 거는 누구한테? 이 건물을 뭐한 놈? 새로 산 사람한테 네 대항력이 먹히는 거지. 누구한테? 땅 주인한테. 땅 주인인 갑한테는 네 대항력은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네가 쫓겨나는 거야. 이해되겠니 너? 아, 이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항력은 땅 주인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아서 이 대항력은 허당이라고. 그래서 건물 세입자가 뭘 갖춰도요?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 대항력은 뭐라고요? 허당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입자를 이게 헷갈리고 엄청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이 세입자를 저는 이렇게 불러드려요. 뭐라고요? 허당 세입자. 허당 세입자에게 뭐 하라고요? 퇴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왜 허당이냐? 내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기 때문에 네 대항력은 나한테 먹히지 않아. 네가 얘한테 들이댈 수 없어. 건물 세 주인한테는 네 대항력이 먹히지만 땅 주인에게는 이 대항력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네 대항력은 허당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요? 허당 세입자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딱 떨어져요. 그래 밑에 방가루 2번에 있어요. 방가루 2번 끝에다 적어두시면 돼요. 뭐라고요? 허당 세입자 사건. 그러면 이 기른 판례가 4줄짜리 판례가 이 단어 하나로 그냥 완벽하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이 A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그 세입자에게, 점유자에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거기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뜻? 세입자죠.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뭐한 놈? 점유자. 점유자 입구로 뭐라고요? 허당 세입자. 허당 세입자에게 뭐 하라고요? 퇴거 청구요.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례 1번, 2번이 정리가 되셨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데. 자. 사례 3번입니다. 사례 3번. 그래, 이 물권적 청구권이 사례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중요하게 자주요. 우리 시험에 30년 동안 자주 나오는 사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딱 압축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번 시스템은 땅 주인이 누구한테요? 건물주에게. 건물주에게 뭐가? 철거 청구. 퇴거 청구가 안 되더라. 철거는 되고 퇴거 청구는 안 되더라. 사례 2번은 무슨 사건? 허당 세입자 사건이다. 허당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2번 됐어요. 사례 2번은 허당 세입자. 3번. 3번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갑의 땅을 A가 침범을 해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이 얘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부시라고. 왜? 내 땅 네가 침범했잖아. 원인, 방해 원인을 네가 제거한다.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얘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문제는 이 땅을 팔았어. 을한테. 팔았어. 그때 얘가 땅을 샀으니까 얘를 양수인, 얘는 양도인. 그럼 매매로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만 넘어가나요? 물권적 청구권도요. 얘가 가지고 있던 물권적 청구권도 얘한테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매매로 뭐가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 소유권에서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도 이쪽으로 같이 이전이 된다. 그래서 소송 중에요. 갑하고 A하고 철거 소송을 얘가 걸어가지고 진행 중에 땅을 얘한테 넘겼어. 그때 을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을이 네가 전소유자인 네가 철거 소송을 끝까지 해라 라고 한 거야. 이때 우리 대법원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기에 붙어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되는 거야. 같이. 그래서 소유권하고 뭐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같이 이전된다. 같이. 이거 분리가 안 된다. 분리. 이거 뭐가 안 된다고요? 분리양도가 되느냐. 분리양도를 할 수 없더라. 그로 양도인은 누구죠? 전소유자죠. 전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판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 건물 철거 소송은 누가 맡아야 되느냐? 바로 을이죠. 양수인이. 현소유자가 해야 된다. 현소유자가. 전소유자 네가 철거 소송 할 수 없어. 왜요? 물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너는 얘한테 철거 소송을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사례 3번. 사례 3번은 뭐라고 그래요? 전소유자 사건. 전소유자, 다른 말로 토지 양도인이 누구한테? 방해자에게. 이 방해자 A에게 뭐 해달라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철거 청구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20번 이상 나왔대요. 전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할 수 없다. 두 번째, 소유권이 양도되면 누구한테?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전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유보시킬 수가 없다. 소유권을 인수한 을이 누구한테?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시켜 놓을 수는 없는 거다. 왜? 이거하고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로 결론은 누가? 전소유자인 누가? 양도인이 물권적 청구, 철거 청구를 진행시킬 수 있더라? 없더라. 이게 결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이게 사례 3번입니다. 다음 사례 4번.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사례만 제가 모아서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정리가 빵 뚫립니다. 사실은 본질을 보니까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어요.
난자 이게 복잡하고 이렇게 엄청 추상적인데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4개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 네 번째는 이산입니다. 이산. A 땅을 전두환 씨가 처남한테 땅을 명의 신탁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명의를 신탁을 했어요. 이 땅 여기 10,000평을. 왜요? 탈세 때문에. 이때 그러면 전두환 씨는 명의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처남은 명의 수탁자라고 돼 있죠. 그럼 등기부상으로 명의는 누구로 돼 있냐면 수탁자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수탁자에게 등기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제3자 놀부가. 놀부 자식이 여기를 침범했어요. C가 여기를 침범했어. 그러면 C 보고요. C 보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침범한 C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누가요? 실권리자인 A가 해요? B가 해요? B가 한다. 왜요? 등기 명의자가 B니까. B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야지. 누구요? 신탁자는 권리가 없다. 왜요? 대외적으로 이 땅의 소유자는 신탁자가 아닙니다. 누굽니다? 수탁자. 이 사람이 대외적인 소유자죠. 대외적인 이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수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탁자는요. 신탁자는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직접 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못한다? 신탁자가 직접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이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으로 권리 행사를 치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게 허용된다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더라. 이것도 전원합의체 27회 기출. 사례 4번까지 진행됐어요. 1번은 무단 침범해서 건물 짓고 살고 있으면 주인한테는 퇴거가 안 되고, 2번 세입자한테는 퇴거가 되고, 2번 3번은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더라. 4번은 명의 신탁자죠. 명의 신탁자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등기가 없기 때문에 직접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치고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사례 5번. 자, 이거 끝내시면 물권적 청구권에서 시험에 어렵게 난이도 A로 나오는 거, 난이도 A급이죠. 고급으로 나오는 판례를 다 뚫은 거예요. A 플러스 난이도로 나오는 판례 다 부셔버린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땅 위에 A가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죠. 갑은 철거 청구하면 돼요. 퇴거는요? 안 되죠. 얘가 무단으로 짓고 살고 있어도 철거만 되고 퇴거는 안 되죠. 왜? 주인이니까. 세입자라면 퇴거 청구되죠. 자, 이때 이 상황에서 발전이 되는 거 어떻게 발전되냐면 A가 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 무허가 건물을 B한테 매매로 팔았어. 이거 3억에 매매로 팔았다. 이거 무허가를 산 거예요. 무허가를. 그럼 무허가를 매매로 사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B가 살고 있죠. B가.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등기가 안 나와요. 등기가. 누구한테? B에게, 매수인에게. 무허가 건물 매수자입니다. 얘가.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B에게 이 사람에게 땅 주인이요. 땅 주인이 뭐라고 권리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 관건입니다.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한테 갑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자,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B는 무허가 건물을 3억에 샀죠. 샀는데 등기 나와요? 안 나오죠. 등기가 없으니 얘는 소유자예요? 아니다. 우리 물권 변동의 대원칙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 원칙을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원리에 근거할 때 얘는 등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오케이. 뭐가 없다? 소유권이 없지 너. 왜요?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매매를 해가지고요. 잔금까지 치렀죠. 그런데 등기라는 형식만 없지
매매를 해가지고 내가 거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유권은 없으나 뭐가 있는 거냐? 사실상 소유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예요? 소유권은 없는데 뭐는요? 사실상 소유는 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헷갈리는 얘기죠? 예, 헷갈리는 얘기 헷갈리는 얘기. 왜 헷갈리냐면 민법에서는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을 주질 않아요. 등기하기 전이잖아. 그래서 소유권 주지 않아요. 형식상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유학 중에 남녀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을 동거를 했다고 해볼까요? 근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로 지금 3년 동안 살고 있어. 이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형식상 배우자는 아니에요. 왜요? 공시방법인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실상 부부라고 그래요. 사실상 부부. 이것도 같은 맥락.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수한 B는 형식상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는요? 사실상 소유는 하고 있다는 거야. 왜요? 매매라는 실질적 요건은 갖췄잖아. 실질 요건은 갖췄는데 뭐만? 형식 요건이 못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매수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실상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상 소유와 사실상 소유가 다르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 개념만 인정을 해. 이 개념만. 형식상 소유권만. 왜? 등기 여부만 따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법 과목도 중개사 시험에 들어가요. 세법에서는 이 개념을 인정해요. 세법에서. 이분도 매매로 샀죠. 사서 등기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소유자처럼 지배하고 있죠.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래. 등기 안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이분한테도 과세를 해, 과세를.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민법상 소유권하고 세법상 소유권이 개념상 다르게 이해된다. 그럼 B는 형식상으로 소유권 없지만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는 하고 있죠. 왜요? 거주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때 땅 주인 갑은 내 땅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을 뭐 하라고요? 철거해야 되겠어요. 이거 철거하고 내가 여기다 전원주택을 세울 거야. 철거 청구죠. 갑이 뭐 하는 거? 철거 청구죠. 철거 청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야? A한테요? B한테요? A한테 하려고 그랬더니 걸려. 왜 걸려? 현재 점유자에게 해야 되잖아. 얘는 현재 점유자가 아니네. 얘는 전 점유자죠. 과거 점유자죠. 과거. A는 누구예요? 과거의 점유자. 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지. 현재 건물에 점유하는 놈은 누구? B에게 해야 된다. B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 쌤 소유권이 없는데요.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이놈한테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매매로 건물을 인수했죠. 인수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권하고 철거권한은 얘한테 있다. B에게 무슨 소유? 사실상 소유하죠. 왜요? 등기만 안 했지. 얘가 살고 있으니까. 무슨 소유? 사실상 소유. 그리고 뭐예요? 철거권한도 있다. 철거권한. 야, 생각 좀 해봐. 이거 철거권한은 누가 가진 거야? 이 건물 때려 부수는 거는 산 사람이지. 산 사람. B죠. B. 그래서 땅 주인 갑이 철거 청구, 철거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럴 때 그 피고는 누구를 지목한다? B지 A가 아니다. 그래서 B가 누구요? 등기 없이 무허가로 매수한 사람한테 무슨 청구? 철거 청구가 먹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 미등기 건물을 뭐한 사람? 매수인에게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 무슨 청구? 철거 청구가 허용됨 안 됨? 허용된다.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사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빈번하게 우리 시험에 빈번하게 들어오는 5가지를 끝내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풀어 헤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2쪽 1항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반환 청구가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왜요? 213조가 준용 안 돼요. 몇 조? 213조 준용 안 되니까.
대신에 뭐는데요? 제거하고 예방 청구는 인정해준다. 오케이. 두 번째.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 사기로 인도한 자는 이거는 침탈이 아니다. 어디에? 점유권에 나오죠. 점유권. 사기에 의한 인도는 거기다 쓰세요. 뭐가 아니다? 점유의 침탈이 아니다. 그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도 동그라미. 3번. 점유 보조자가.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나요? 없죠. 보조자가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가지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없다. 보조자 안 되죠. 과거 점유자도 안 되고 보조자도 안 됩니다. 보조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또 누구도 안 돼요?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 무슨 권리요?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 이건 땅을 매매로 산 사람. 갑의 땅을 매매로 산 사람. 이 사람한테는 얘가 땅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의리 매매로 내가 샀거든. 샀죠. 샀는데 네가 뭘 달라고 그래 나한테. 내가 샀는 사람인데. 땅 매매로 산 사람인데. 샀는데 등기만 안 한 거지 내가. 땅을 매매로 인수했고 10억에서 인수했고 뭐만 등기만 안 했죠. 그러면 얘는 뭐가 생겨? 을은 점유할 권리 있죠. 점유할 권리 있으면 얘가 땅 달라고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을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점유할 권리 별 3개. 3개 기억하셔야 돼요. 3개. 상대방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 3분. 1, 2, 3. 꼭 기억하실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팍팍 정리가 돼요. 팍팍 정리. 3번 그래서 해결이 됐고요.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해준 자. 격려해준 자의 빗줄. 그럼 여기 사례 1, 2, 3, 4, 5 중에 몇 번? 사례 1, 2, 3, 4, 5 중에 몇 번인지 한번 꼬집어 볼게요. 몇 번? 전소유자죠. 등기를 격려해준 자에다가 다른 말로 바꿔주면 전소유자. 매매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해준 자는 다른 말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하더라. 왜요? 소유권을 상실해서. 4번의 별책이에요. 4번이 바로 사례 3입니다.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개다. 물권적 청구권 따로 손해배상 청구 따로 별개다. 별개. 이때 조심할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거기다 쓰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해 원인 제거요. 결과 제거요. 방해 원인의 제거다. 원인의 제거. 방해 결과 제거는요. 결과의 제거는 뭐라고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적어두실게요. 거기다가. 양자가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 원인 제거냐 결과 제거냐. 결과 제거는 뭘로? 손해배상 청구 영역으로 해결해야지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 양자 포지션을 잘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 물권법 전체에서 물권 총론에서 제일 까다로운데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사례 5개로 뿌셨어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정리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틀. 기본 툴이 이거죠. 기본 툴이 이거예요. 물권자가 하는 거죠. 누구한테?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 현재 점유자에게. 이 틀이 먼저 머릿속에 자리 잡으실 것. 큰 틀입니다. 큰 틀이 이거예요.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될 수 없는 놈이 세 놈이에요. 누구예요? 과거에 점유한 놈의 식기. 두 번째는 보조자. 세 번째는 점유할 권리 있는 놈. 이 세 분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강론에서 몇 개? 3개를 부시면 끝이에요. 5개. 소유자가 건물 주인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없고 세입자에게는 할 수 있다. 1, 2번 됐고. 3번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왜?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그 다음 명의 신탁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신탁자는 소유권이 없어요. 5번은 뭐죠? 철거 청구죠. 갑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워서 건물을 샀죠. 이 매수인에게 미등기 건물 매수인한테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사례 5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왜요? 이놈이 철거 권한이 있으니까 철거 권한이.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